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부 다 이렇게 흐뭇하고 기분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두 가지 지역 현안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까지 확장시켜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일단은 제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영상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양측 입장을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 원인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 사회적 기업이 갖는 그 사회성,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인으로서 출발하고자 했던 그런 초심을 잃어서 이렇게 발생했던 문제가 아닌가.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 공동묘지 침묵이란 말을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전체가 다 조용히 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방치되거나 또 묵살되거나 또 이렇게 뭐랄까 방조됨으로써 더 확대가 돼서 결국 이런 불상사들은 사회적 공공재원의 공멸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안타깝다는 유감을 표명해 주셨고 사안별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순창에 있던 농업회사법인 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이 의혹은 사실로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검찰로 이제 송치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정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건 사실이겠죠. 특히 이 기업 활동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농업회사법인 이상춘의 경우에는 대표도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천년누리 전주빵 같은 경우는 대표가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듣기로는 지금 기존의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천년누리에서 일하셨던 근로자분들이 해고를 종용당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거로는 대표님께서 문자로 이렇게 근무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셨는데 근로자분들이 지금 저 해고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해고를 종용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 문자에 대한 답으로 저는 해고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하셨느냐고 이제 그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쪽 좀 취재를 해보니까 빵을 만들려고 입사를 하신 분인데 하다 보면 바쁘면 빵 포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빵 만드는 사람이지 포장하는 업무를 부여받은 게 아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빵을 많이 훔쳤거든요. 그게 CCTV에 다 이제 촬영이 됐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은 노동부나 이제 검찰에서 내리겠지만. 저는 노조 말이 100% 이렇게 신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의 말도 분명한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농업법인 이상촌의 문제와 지금 이 전주빵과는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농업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늪에 지금 본인이 빠지게 되는 그래서 전체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들을 갖다가 오히려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전주빵과 같은 경우에는 이 노사 문제 갈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지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출범했었던 바로 전주빵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참 뻗어나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이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파열음이 집단 내, 조직 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운영자에게도 경영자에게도 반드시 좀 책임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뭐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런 것조차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요? 이제 그런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막 그 등에서 땀부터 납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해야 예. 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 애초 출발할 당시부터 내가 기업을 해서 번 돈에 법적으로 정한 비율 이상을 정말 사회에 내놓고 그 내놓는 방법이 저소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예. 어떤 사회적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 후원도 하고 이런 것을 내가 할 테니 정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지원, 예를 들어 세제 혜택, 직접적인 거, 그다음에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인건비, 4대 보험료의 지원, 재산세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5년 동안에 받는 각종 혜택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어서 받는 혜택을 그대로 이행해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예, 사회적 기업 하는 일은 시민단체입니다. 예, 그런데 운영 방식은 기업입니다. 기업이죠. 예, 그렇죠. 예, 이게 가장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하는 것과 같이 취하는 거지만 그것을 행하는 방식은 기업의 방식이고 영리를 어려워요. 예, 영리를 추구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영리 예. 활동을 하는 NGO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그렇죠. 맞아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혔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사회적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나눠지는데 대체적으로 5가지 유형이 일단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있고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고 이런 것들을 혼합한 혼합형이 있고 기타 창의 혁신형으로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건 뭐 우리 시청자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다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의 유형이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가는 게 더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차라리 이번 두 사건을 거기 한번 대입을 해보면 문제가 된 천년누리 전주빵 그리고 순창의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는 뭐 어떤 유형의 회사들인 겁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제공형의 예. 그 기업들에서 순창농업법인은 14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예. 그 우리 천년누리 전주빵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30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40명까지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늘어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지금 그 제공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적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67%. 예, 67% 거의 70% 가까이가 사실 이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예. 일자리 제공형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맞추면 예, 사실 인증이 되는 거죠. 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형이 사회적 기업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네, 같은데 이번 천년누리 전주빵 같은 경우는 결국은 노사 간의 갈등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자리 창출형의 사회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사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나요? 거의 드문 예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가족과 같은 그런 정서적인 연대가 굉장히 강한 집단이 사회적 기업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내게 돼서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조직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왜 아니겠어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생겨나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주빵 같은 경우에는 이 이윤 배분과 관련된 문제들 상당히 첨예한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사자들 입장에서 혹시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예. 약간의 다른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사 간의 그런 갈등 문제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정책학회에서 논문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평균적으로 1년간 입사하고 이직하는 비율이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직률이 그러니까 높은 것이군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내가 들어간 이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밑에까지 캐스케이딩이 안 된 겁니다. 직원들까지 전파가 안 된 거예요. 대표 혼자서 열심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도 밑에 있는 뿔뿔이 하급 직원까지 그게 가치가 공유가 안 되니까 쉽게 이직하고 쉽게 그만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를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보다 근무 환경이나 급여가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거기 소속된 근로자들이 대표한테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어떤 합법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따지면 여기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소신 있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지. 가장 잘못된. 예, 그러니까 뭘 그렇게 따지냐.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대표자의 태도도 수정이 돼야 되고 지금 근로자들도 본인이 입사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쌍방간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이런 천년누리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창에 있는 농업법인의 문제, 천년누리 빵의 문제에 있어서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좀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그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협조를 받았죠. 또 법률로 정해지는데 이 기업이 만들어낸 물품과 이런 판매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수턱에 많은 지원을 받고 공공구매의 역할에서도 가점을 받고 정부에서 줍니다. 가점을 직접 주어서 모든 것을 이 우열한 환경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과와 가치를 대표자 본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만들어놓은 내 기업이라는 생각들, 공공재화라는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나오는 파열음들. 예를 들면 직원들을 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그 직원의 임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안 썼다. 이렇게 되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누리빵 같은 경우도 경고로 끝났어요. 그런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대표자라든가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도덕성과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라는 생각들을 주게 한 것도 일단의 사회적 책임이 이 관리청에 있는 거죠.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의 그 관점에서 보조금이 쓰였는데 회사에서 보조금을 횡령한다 이런 뉴스를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그렇다는 말을 들려오니까 그렇죠. 뭔가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나랏돈 눈먼 보조금 타다가 자기 사업하는 데 쓰고 몇 년 타먹고는 또 폐업하고 이렇게 옮기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해명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그게 같은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거나 예. 요즘에 수출 기업조차도 예.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그 지원금을 줘가지고 키우는 그 기업만 하더라도 그 지원금을 받는 그 기업만 하더라도 1년이면 200개가 넘습니다. 그건 사회적 기업들이 아닙니다. 근데 보조금의 문제라고 하는 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회적 기업조차도 그런 보조금에 똑같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 이거에 대해서 사실 분노하는 것이지 그 보조금에 대한 투명하게 써야 되는 문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수준에서 사회적 기업이 특별히 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근데- 생각은 사회적 기업이 별다른 특혜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제 거예요. 그 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 10월 달에 그 제주 지역 사회적 기업 관리하는 민간위탁 통합지원 기관인 그 제주 사회적 기업 경영연구원 이사장이 구속됐죠. 뭐 굉장히 예, 잘 그게 알려진 사건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행하는 기관이 횡령을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은 도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라북도도 전 좀 다르다고 알고 있지만 중간 지원 기관이 창업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같이 하고 있으면 사실 견제하는 내부적인 동력도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제주 사례를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세요. 이거를.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 그런 그렇죠. 전문성을 순환보직이 결여시키는 전문성을 거죠. 떨어뜨리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심사가 좀 안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문제인데요. 약간 모든 사회적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은 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제품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안 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떤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라는 측면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계 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지금 연 2회 사업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외부 감사 없이 직접 작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시도 지금 자율로 맡겨져 있는데 올해부터 재정 지원할 때 가점을 붙이는 걸로 바뀌었죠. 자율 공시를 하지 않으면 거의 지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거의 그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무로 공시가 의무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조금만 정비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번 순창과 같은 사례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지금 방금 언급이 있었으면 제가 준비했던 것도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의 회계 감시, 그다음에 기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 감독하는 외부 감사자의 도입이 절실하다. 그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선임되는 해서 수익과 지출 그리고 사회 공헌의 부분에 있어서 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의 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서 다 한꺼번에 해서 들여다보게 한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 받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모든 기업들은 그럼 외부로부터 와서 다 그 감사와 그렇게 회계를 받아야 말씀하시면 되나요? 안 되고요.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그러지 가진 마시고요. 사람들이 정부의 돈이 들어간 곳에는 국가의 관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아, 왜냐 그러면- 정부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아니 혈세이기 그럼 때문에 현대중공업 GM부터 빨리 그럼 국가의 관리가 들어가야죠.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아니, 처벌 그러니까 모으고 안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런 대기업들에게는 그러니까 수조 원씩 저는 퍼주면서 원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의 그 쥐꼬리만큼 지원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아니요. 사회적 책무를 하는 그 사회적 기업에게 왜 죄인 취급을 하려고 드시냐고. 좋습니다. 개인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 말씀을 좀 다시 하십니까? 아니, 외부 감사를 하다 이게 아니, 말이 이런 되는 잘못된 겁니까?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이런 대해서 문제들이 그것을 계속 지금 발생됐을 개선이 돼야 때 되겠다고 그런 지금 이야기를 것도 하고 건의를 있으니까. 저거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고 동의를 하는데 왜 동의하는데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의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외부 감사를 하겠다? 네,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네, 개인인데 알겠습니다. 왜 사업 보고서 네, 네, 내고 네, 네. 그 내용을 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셔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일단은 맞습니까?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 건 일단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쨌든 일자리 창출 효과나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한 지가 시간이 오래됐는데 어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으로 밀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방치된다거나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판단하십니까? 그 부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고 마을 기업도 그렇고 마을 기업 선정 과정이나 네. 사회적 기업 예비 지정 과정에서 다시 인증 과정으로 가는 속에서 네. 재무제표 등을 다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이 금융감독원에서 그 감독을 받고 있는 그 금융기관들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게 정부 부처에게 어느 기업이 한 달에 2번씩 자신들의 사업 현황들을 보고하고 있는 기업의 유형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건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간혹 거기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은 한국 사회 이 약간은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그 시장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사회적 기업에서까지 나타나는 것이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핵심이 지금 우리 홍 교수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것이잖아요. 자, 사회적 기업도 기업인데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행했었던 이 경영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 공시를 해야지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럼요. 왜 그래, 사회적 일반적 기업만큼은 그거는 그것을 의무로 두지 않고 지금까지는 자유로 두어서 네. 실질적으로 내 입맛에 맞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의 안 하게 되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조금 더 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일단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방법이 경영공시라고 한다면 좀 더 의무화시켜서 해야지 된다. 근데 이 생각이 실질적으로 제 생각만 기르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 경영 공시를 하는 것과 외부 감사를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죠. 예, 아니,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네, 네.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게요. 언어의 차이가 좀 예, 있습니다. 예. 언어의 이해 차이가 좀 일단은 있는 원장님께서는 아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도 그렇고 사회적 인증 기업도 그렇고 그 인증 절차나 심사 절차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고도 정례적으로 굉장히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증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거나 심사가 허술해서 인증이 남발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건 없나요? 아니요, 그건 저는 좀 더 완화해도 좋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갖추고 있는 그 공동의 목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예. 누구든 개방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게 사회적 기업이기는 하되 청년 창업과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접근은 쉽게 하고 그러나 관리는 투명하게 하고 정부가 좀 더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를 불신하거나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장려해야 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2014년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사회적 기업의 지원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민원 사례를 수집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인증 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그 그러니까 당신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사설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맞습니다. 하게 될 네네. 수밖에 없더라. 너무 인증 심사가 서류 중심 아니냐. 예.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책만 2권 정도 분량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민원은 있긴 있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 너무 심사나 인증이 까다로워서 사설 컨설팅에 의뢰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은 없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 같은데 그러니까 그 뭐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건 뭐 다 적극 동의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타겠다고 할 때 다 사회적 사업계획서들을 다 제출합니다. 예. 뭐 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에서부터 쭉 오면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이제 제도전을 주는 이게 다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희들도 이제 업력이 쌓이다 보니 저희 경제통상진흥원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 딱 올라오면 이게 카피본인지 아닌지 자판기인지 아닌지 이제 다 압니다. 그런데 탈락률이 없다고 하니까 드리는 아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2019년도 한 해 동안만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한 데가 351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인증에 성공한 기업은 239개입니다. 이게 68%밖에 되지 않아요. 68%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 90%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친 데예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탈락률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그만큼 조건들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까 그 사설 컨설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익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서울 쪽에서 마트 창업 컨설턴트가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저도 들었습니다. 예, 들으셨죠? 근데 이 사회적 기업 컨설턴트와 관련돼서는 사회적 기업 경영하고 계시는 그 대표자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브로커냐 그냥 전문가냐의 차이는 둘 다 컨설팅을 해주는데 브로커는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이 된 다음에 일정 지원금을 받으면 백마진을 요구한다고. 예. 그럼 일반 컨설턴트는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백마진을 요구하면 아 이거 브로커구나라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설 브로커들이 서울에만 있지 지방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뭐 전북에 내려왔다라는 그런 말도 그러니까 들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렇다고. 사회적 예. 기업의 브로커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네. 빙자한 브로커가 아니고 정부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그런 것 하는 같습니다. 겁니다. 방금 예. 그리고 백마진 말씀하셨는데 그 또 하나 살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거 가지고 카피본 가지고 돌리냐 정말로 이 기업에 맞게 컨설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네. 사업계획서 이렇게 쭉 저희 직원들이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카피본은 어느 곳에선가 카피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제껴 놓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지니고 있는지와 또 현재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이 너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0배 이상 늘어야 된다. 10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올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고용 인원이 1,837명.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거의 50%가 취약계층의 지금 그 포션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네. 결국 그게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나름대로의 삶의 질을 갖다가 높여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게 지금 주춧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 예.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터지면 예.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니까 뭐 거대 기업만을 생각들 하시는데요. 청소 용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것입니다. 사회적 예. 기업입니다. 또 고깃집도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의 다 경쟁업체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더 크게 확대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깃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집은 손님도 많은 데다가 더구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인건비도 지원받고 시설도 지원받고 이렇게 됐다. 그게 이쪽에서 보는 입장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만큼의 많은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요. 좀 더 나은 숫자들이 더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국가 지원도 받고 사업적으로 진출도 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더 크게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회적 기업을 저는 이제 흔히 가끔 이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회적 기업은 진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는 일입니다. 기업으로서의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도 실현하고 그리고 상당수의 일자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또한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시작한 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외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사례는 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고 인증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의 앞으로의 모델로 많이 이야기하는 북유럽 같은 경우, 서유럽 같은 경우 이런 지역들은 큰 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비중이 15% 이상, 20%까지 올라갑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이 보완적 요소로라도 더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키워내서 현재 사회적 경제, 이 사회적 인증 사회적 기업이 전라북도에 230 몇 개밖에 안 되고, 아니 예비까지 포함해서 230 몇 개밖에 안 되고, 43개입니다. 43개. 인증 사회적 기업이 137개 정도에 불과한데 가만히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만약에 1,300개다 사회적 기업이. 1,300개라고 하면 그만큼의 이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시장 실패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그 튼튼한 기둥들이 1,300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이 정말로 저는 어찌 보면 참 대담한 이 시도를 더욱더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 이제 당초 목적대로 잘만 꾸준히 운영되면 네네.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이제 꾸준히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점에서 혹시 이렇게 정부 지원 단계를 이렇게 졸업하더라도 많이들 살아남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가요? 그럼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한 업체가 4,331개의 업체. 올해 9월까지. 그중에 인증을 받은 곳이 2,712개. 63%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에 현재까지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2,306개. 85%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창업에서 유지율이 1년 유지율이 60%가 좀 넘고요. 5년 차의 기업의 유지율이 27%에서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들은 85%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저는 대단히 희망적이고 기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개발이 되면 이 기업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지원해주고 이 기업은 우리가 5년은 인건비 지원해줬지만 지원해주고 보니까 이거 인건비 빼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공개하거든요. 명단. 지금 사회적 기업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떳떳하게 공개하고 불이익도 주고 다시는 예비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자활이든 협동조합이든 딴 데 지원금 목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가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천년누리빵과 순창의 농업법인의 얘기를 보면 결국 노사의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내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거고요. 순창의 경우 농업법인의 얘기도 그 법인의 대표를 했던 분이 어떤 의사결정기구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부터 시작되는
내부 고발, 공익 제보 형식을 통해서 이게 사회 문제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저는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공동묘지의 침묵 이런 걸 하시지 말고 내부에 계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알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이런 문제가 외부로 밝혀지기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여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런 바입니다. 뭐 토론이 길었는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기대 수준에 대한 인식차 때문에 중간에 좀 토론이 격해지긴 했습니다만 출연자분들 모두가 사회적 기업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는 또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